자, 한전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뉴스를 살펴보기 전에요. 이제 한전 기술이 이제 스타트에서 컴포를 들어갔죠. 뉴스를 보기 전에 그 전의 상황을 조금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전 기술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과는 다르게 이것도 조금 이따 체크해 드릴 테고요. 이제 올 초부터 가지고 주가가 쭉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죠. 쭉 강세를 봐서 이제 전쟁이 나고 잠깐 중단 전쟁 나고 깨져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 들어가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뒤에 이제 전력 설비주들과 함께 쭉 밀려 내려오는 전력 설비주들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쫙 내려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림에서 돌아가는 초입에서 희한한 게 하나가 나왔죠. 이거 종종 제가 이제 이 저평가주들 시장의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도 최대 실적을 보이고도 그리고도 주가가 전혀 못 오르는 종목,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DN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들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최대 실적을 보이고도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 드렸죠. PR 1배짜리만 22개의 종목.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거예요. 그냥 단산에 무슨 주주하는 계획하고 그냥 어물쩡하는 이런 것들 말고 더 나서라 이거야. 하다 안 되면 이 기자들 좀 불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사나도 같이 하고 하라 이거야. 뭘 와서 하다못해 뭘 하든지 테마이라도 신규 사업 진출해 가지고 엮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관심을 좀 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데요. 요 같은 경우 참 시점이 타이밍이 굉장히 좀 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자, 이 시세는 아시다시피 여기 툭 튀어나왔던 이 시세는 동시효과 리밸런싱이었습니다. 동시효과 리밸런싱. 자,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갑자기 이러고 선물 옵션 만기일에 갑자기 이렇게 동시효과에 훅 치고 나오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동시효과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나오는 시기가 두로 딱 정해져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6월 선물옵션 만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12월 선물옵션 만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효과의 리밸런싱 한다고 하는 게 시장의 주가 왜곡, 여러모로 ETF 같은 경우도 또 벌어지게 되고 이게 왜곡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사실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날 예를 들면 한 삼성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들을 장중에 시간 많지 않습니까?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 20분까지 시간 얼마나 많아? 그 많은 시간에 다 쳐놓고 있다가 동시효과 10분 동안에 한꺼번에 수천억을 몰아때려 넣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시세가 나면 이때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설명드리기를 과거에도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착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시적인 수급 오류, 일종의 본다 그러면 이 팻핑거와 같은 주문 실수와 같은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 실수라고도 또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으로 올라 들어갔던 게 그냥 내일이 그냥 그대로 이어가지고 삼상을 간 적도 있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미쳐 날뛸 때, 금융위기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전에 지금 변동성이 가장 컸던 때 시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가던 게 그게 금융위기 때잖아요. 하한가를 갔으면 당연히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또 어마어마하게 튀죠. 지금 삼성전자가 10% 툭하면 플러스 10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마구 넘가던 유일한 시기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오류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 들어갔던 게 그 다음 날에도 이야 이게 뭔 제대로 되나보다 그래가지고 매수세 그냥 들어오면서 삼상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요런 색 끌어올려 나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림수가 이제 대개의 노림수 같은 경우는 편차를 이용한 따먹기 매매, 기관들이 잘하는 차익 매매를 위해서 벌이는 기술도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매매의 의미보다는 이벤트 브리벤성으로 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뭔가 이제 이벤트 재료 나오는 거에 거기다 대고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우선 당겨놓고 게임을 벌였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추측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으면 보통 이렇게 올려져서 동시효과 리밸런싱으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순하게 동시효과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밸런싱. 자, 그래서 이게 일종의 주문 실수와 같은 이런 형태다라고 얘기 들었죠. 삼성화재. 가까이 걸리고 대형 모듈 원전은 보통 12년 정도 걸립니다. 공기 기간이. 그러니까 그 어느 세월을 하냐고. 그래서 이것을 절충을 좀 삼성화재 작년 12월 만들 텐데요. 삼성화재 그렇게 하면서 여기입니다. 요거 이렇게요. 작년 12월 만기에 이라고 지금 쫙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다 뱉어버리면서 나오는 거야.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모양새가 딱 주문 실수 나왔다가 되돌아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형태를 내죠. 원래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그림으로 가기도 하고 혹은 이런 그림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상화돼서 내려가야 되는 이런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 이 원전주 같은 경우는 안 내려오고 버티죠. 자, 안 내려오고 버티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게임을 벌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렇죠.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범. 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한국전력에서도 그렇죠. 한전 같은 경우 원전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 앞에서도 여러 번 거쳐서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미 협력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는 게 이제 저 조선 분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오죠. 조선과 원자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MRO 사업, 군사 쪽에 이제 MRO 사업과 그리고 LNG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MRO 쪽이라 그러면 한오션, LNG 쪽이라 하면 삼성중공업, 이제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선이 먼저다, 원전이 먼저다, 조선이 먼저다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은 조선으로 해먹고, 그 다음에는 원전이 더 중요하다, 원전이 먼저다 그래서 원전으로 해먹고, 이거 돌아가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헤쳐먹었던 거 투자 좀 하셨던 분이라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 그렇죠? 스쿠블 로테이션이죠.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갔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쐐기를 박아버리는 게 나왔습니다. 쐐기를 박아버리는 재료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14년 만에 신규 원전 부지 확정, 대형 발전소 영덕에다가 그 다음에 SMR을 또 SMR 1기가 부산 기장에다가 뭐 이러고서는 저 아래쪽에 뭐 지역에서는 뭐 또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뭐 지역 단체들 반발하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그 반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한마디 얘기드리겠습니다. 자, 14년 만이라 그랬죠. 12년 전에도 지역단체들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원전 나와가지고 해서 방사능이라도 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 자, 이거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자, 원전 인근 지역에 가구당 14년 전에 가구당 1억이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집집마다 그냥 1억에 무상살포가 돼요. 1억 이상. 그걸로 끝나질 않았죠. 현금 지원된 것만 가구당 1억 이상이 나갔어요. 1억 2천인가 3천인가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에 2012년에 서울도 아니고 경북 영덕입니다. 자, 원전에서 지원금 나온 거 가지고 그 지역에 집안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돈이 생돈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돈 더 내라라는 반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번 그거 있을 때마다 안 돼, 결사반대 돈 더 주세요, 이거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또 뿌려주고 뭐 그렇던 겁니다. 뭐 반발 같은 뉴스는 개소리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그 이전 정부에 있었던 탈원전 이슈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탈원전 할 때가 아니죠.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나오기 전에 선거 공약에서도 이미 들어갔던 거고, 이제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세계적인 기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묘하게 지금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버렸죠.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으면서 올라 들어왔다가 딱 절반선이죠. 이거 하프 요 자리에서 원래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동시효과 리밸런싱이었다 그러면 되돌아 들어갔어야 돼요. 이거 삼성 화재가 그렇고, 그리고 또 이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예 빠꾸해 버렸죠. 회사 이름이 빠꾸 시스템이라서 그런지 회사가 아예 빠꾸를 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출발선보다 오히려 더 밑에까지 내려와 버리는 리밸런싱이고요. 원래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른 뜻이 반영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세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 지금 쭉 치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참고사항, 자 이러면 이제 일단 배팅할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작동이 됐죠. 그리고 전체로 친다면 최근 낙폭의 뭐 절반 정도 선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 원전주가요. 여기 좀 골 때리는 면이 있는데, 자, 우선 이 한전 기술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팀 코리아의 핵심 멤버입니다. 반드시 빠지면 안 되죠. 이게 맨 위쪽에는 한수원이 있고요. 한수원.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죠. 한수원 있고 한국수력 원자력 그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설계부터 시게 가지고 이제 중간에 있는 기계 그 다음에 원전 건설 짓는 이런 쪽까지 해서 쭉 다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바로 이제 한전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건설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는 대우 건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쭉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더기로 갈 것 같은데요. 이게 뜻밖의 무더기로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이 있고 한전 기술이 있고 그 아래쪽에 한전의 자회사로 한전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애매하게 이게 장난치는 종목인데 때때로는 이 한전 산업이 한전 기술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올라 들어가는 흐름도 나와요. 이거 에라죠. 이거 그래서 이거 나올 때 같은 경우 이거 에람이라 이거 세력성 시스템이라고 제가 딱 잘라서 얘기 드렸죠. 구조적으로 한전 산업이 한전 기술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전 기술의 경우는 원자력 발전 설계 기업이고요. 설계를 하는 기업이고 한전 산업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유지 보수입니다. 유지 보수 그냥 관리하는 회사야. 근데 이게 관리하는 회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반도체를 친다 그러면 저 원익 IPS보다 이제 저 밑에 있는 뭡니까 원전 유통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 자 AS 하는 회사 자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회사 있겠네요. 원익 IPS가 10%가 오르고 있는데 원익 IPS가 혹은 20%가 오르는데 미래반도체가 핵심 있다 이 소리 갖다 붙이면서 100% 폭등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원전이 올라들어오면 또 중간에 이 한전 산업의 경우 또 틀림없이 단기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초창기부터 이런 거 들어갈 필요 없이 초창기는 그때 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오는 그쪽의 종목을 핵심으로 잡고 걔들 올라가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한전 기술이 올라오는 형태죠. 이 한전 기술이 올라오는 형태라 그러면 이 한전 산업 같은 경우도 또 틀림없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는 단기로 치고 들어가서 빠지는 형태로 이용되는 거고요. 자, 원전 관련주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테마성으로 움직이죠. 그래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뭐 못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특징주로 꼽고 잠깐 반짝하는 흐름들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미 한전과 보성 파워텍 원전 중에서 두 종목이 이미 즉 뭐 증권사 레포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벌써 띄워놨던 얘기죠.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거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벌써 띄워놓는 미국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쪽에다 더 포인트를 둔 내용들이었습니다만 이제 국내 쪽에서도 이제 확정이 됐어요. 자, 이거 흐름 본 것처럼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만 이게 흐름이 이렇게 좀 달라요. 자, 이쪽 앞쪽에 같은 경우에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현대건설 따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였고요. 나머지들은 못 가고 쳐 놀고 있다가 한전기술 같은 경우 한참 뒤쳐져서 올라 들어갔죠. 한전기술 한참 더 뒤쳐서 올라 들어가고요. 여기다 이제 한전 산업까지 이제 갖다 붙여놓고 보면 여기 이제 최근에 내려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구조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한전 산업, 자 여기 한전 산업 뒤에 있다가 이렇게 얘는 이 줄기 중에서 최하발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친다 그러면 지금 6불이고 7불이고 있는 종목인 겁니다. 이런 애들이 뒤에 이제 세력이 들어오면서 한꺼번에 빡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졸지에 한전산업이 무슨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었죠. 핵심 뭐 개뿔이나 핵심이야. 유지보수하는 애들이 유지보수 관리하는 애들이 어떻게 핵심이 될 수가 있냐고. 원전산업에서 각 산업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가 반도체 DRAM AS 회사잖아요.
AS가 핵심이 될 수는 없죠. 제품이 팔려야 AS를 할 거 아니야. 제품 팔리지도 않았는데 AS 회사가 그냥 위로 먼저 날아가가지고 위로 날아가는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시기와 움직이는 것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리고 이쪽 사이클 같은 쪽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산 에너비를 치고 들어오는 이런 쪽에서는 또 BHI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놓으면 또 BHI도 또 이 구조가 또 움직이는 시기가 다 달라요. 두산 에너비라고 BHI가 이쪽에는 원전주는 다 매겼는데 BHI는 이런 식으로 혼자 위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그림들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게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 이쪽 사이클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이제 이 뒤쪽에서 아주 미친 시세 또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같이 가는 시장에 부각될 때는 원전 테마라지고 이게 부각이 됩니다만 주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한전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전은 여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대우건설에 비한다 그러면 굉장히 못 올라간 종목이긴 합니다만 현대건설이 이렇게 위에 놓여져 있고요. 이제 작년 이제 여름 하반기 이후 쪽의 사이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제 한국전력이 내려가면서 같이 이제 전력주들 여기다 이제 전력주를 하나 슬쩍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전력 설비주와 함께 원전주가 같이 이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자, 가라앉은 상태에서 현대일렉트릭 먼저 날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 종목 쪽에서 이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여 들어가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 한전 기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목을 이제 어떤 종목을 잡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두산 에너빌과 쪽에 그림들 현대건설하고도 처음엔 같이 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갈라져서 현대건설은 쉬고 두산 에너빌만 갔고 두산 에너빌과 BH가 같이 가다가 두산 에너빌은 쉬고 BH만 갔고 이런 식의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구조에서 모두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목 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종목 간에 또 우리기술 같은 종목 집어넣으면 또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분야가 원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먼저 나가는 종목, 더 센 종목, 그러니까 바로 뒤에 따라붙는 종목 중에서도 또 2등주와 3등주 간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놈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낙폭 과대 저가라는 모멘텀까지 계속 기관들이 저가 쪽으로만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전력설비주의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쪽으로만 열심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게 된다면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는 우선 가장 먼저 대형 쪽 라인에선 요게 되겠고요. 저 뒤쪽 라인은 뭐 쉬어볼 것도 없죠. 계속해서 우리 기술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 또 일단 한전 기술부터 먼저 노리고 들어가라. 뭐 지금 정도 자리에서도 여기서도 일단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미에다가 국내 이슈 없던 게 지금 붙었잖아요. 국내 이슈까지 지금 붙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국내 이슈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 아마도 지금 이 벽이 상당히 두터운 벽이기 때문에 이 두디 넘어 들어갔다가 이제 살짝 내려오는 여기니까요. 그 다음은 이제 15만에서 14만 사이 요 정도에서 노리라는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국내 쪽에서 새로운 이슈가 또 하나 더 추가돼 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지금 라인이 이 근처에서 우선 찔러넣기라도 우선 조금 두시고 이게 직선으로 최근에는 그냥 직선으로 달려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직선으로 달려가지고 따블이 가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뭐든지 다 순식간에 직선으로 따블이 날 수 있는 이 대형주 코스피 대형 예견은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게 일단은 우선 붙여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고가 벽 같은 경우 요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으로 더 고가 넘어가는 기준선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선을 넘어 들어가게 되면 위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일단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셨던 요 라인 14만원에서 15만원 라인 구가 여기 가서 앞에서 이렇게 21선 체크받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자 121선 전후되는 지역에서 여기서 다시 찍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시 조금 더 많이 받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되돌아오는 원전주 이번에 대장으로 나선 한전 기술이었습니다. 자, 천지의 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채팅앱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도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뭘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차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셨죠, 여러분들? 편차 굉장히 커지는 거 이거 보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서도 제 같은 경우 당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 대우건설 같은 거 이거 그냥 뭐 찍어가지고 순식간에 400% 이렇게 이익을 내드렸지 않습니까?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